그 민원연이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보도의 제목을 보고요. 제목 안에 정당 관련된 제목을 뽑았는데 그 제목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면 플러스 1점을 주고요. 아하.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예. 이런 방식으로 모든 기사에서 제목에서 그 유불리를 따져보는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문의 경우에 저희가 해보니까 3월 20일부터 신문은 4월 22일까지 5주간 신문 보도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는 총 마이너스 48점이 나왔어요. 아, 불리하게 보도하면 마이너스 1점. 네네. 유리하게 보도하면은 플러스 1점. 예. 그런데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를 더 해보니까 마이너스 48점이 나온 거예요. 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점이 나왔습니다. 오호. 뭐 자유한국당도 마이너스 32점, 바른정당은 플러스 14점 예.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격차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격차가 그러네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사량도 적은데 마이너스 2점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개 방송사,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초 나오네요. 그 도표가. 네네네. 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총점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마이너스 205점. 어마어마하죠. 예.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입니다. 방송은 제목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이너스의 격이 다르다는 거죠. 카운팅이 민주당은 마이너스 205,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 해서요. 일테면 제목이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일테면 한두 개 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소개. 기억나는 제가 대로.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례를 예를 말씀드리긴 들어서 어려운데 예를 들면 민주당 내분에 휩싸여. 예, 이런 거 그런 부정적- 식의,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후보의 어떤 네거티브성 제목을 계속 예. 뽑아낸다거나, 이런 식이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경선이 매우 흥행이 됐다, 아하. 대박, 예. 그런 식의 제목을 예를 들어서 뽑아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나오는 기사에 네네. 따르면 송민순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네, 이렇게 예. 하면 부정적이죠. 네, 그렇죠. 오.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 근데 이게 격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 격차가 제일 큰 방송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국민의당, 예. 그 격차 제일 지금 큰 데가 평균 총점 차이는 방송에서 지금 약 한 150점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점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마이너스 56점이었는데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1점으로 4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 TV조선이. 그런데 MBC 같은 경우에는 30점. 이게 2위예요, MBC가. 예. 3위가 MBN 29점. 그리고 4위가 채널A 24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종편이 지상파보다는 좀 더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요. 예. YTN도 좀 그럴 것 같은데 YTN은 안 났나요? 예, 많이? 저희가 근데 YTN하고 연합뉴스 TV를 이번 모니터에서 좀 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 여기가 보도 전문 채널이어서요. 저녁 종합 뉴스만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저녁 종합 뉴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보도가 사실은 YTN과 그쪽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똑같이 그 잣대를 댈 수가 없고요. 저희가 자주 해봤는데 YTN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기계적 균형은 잘 맞추는 어허. 편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뭐 MBC가 탄핵 이후에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YTN의 문제는 사실은 깊이 있는 보도가 없을 뿐이지 기계적 균형은 나름 굉장히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졸지 마시고요. 조지. 이쪽하고 얘기하고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오늘 계속 저는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어요? 네. 오늘 제 이 소개 태도도 지금 이쪽에는 플러스 2점, 여기 마이너스 2점이에요. 계속 부정적 소개를 하는 거야. 졸지 마시고요. 예. 시사 저널이라고요? 잠이 깨네요. 예. 자, 이렇게 보도를 하면 이제 저기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들이 이런 시민사회에서 우리 감시하고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런 영향 받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번에 이 TV조선 재승인 때처럼 예. 정말 그 회사의 아주 절실한, 결정적인 예.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게 지적을 당해야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예. 영향을 주는 평가를 할 때 그들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 정량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이제 참고 자료로 충분히 기능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언론이 이 지켜야 할 이제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 본분에서 이만큼 멀어졌다라는 게 환기될 때 네.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일선 기자들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은 좀 부끄러워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말고 후보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나요? 후보들에 대한 조사. 예, 문재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신문 보고, 이른바 진보 언론 쪽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은 때리고 안철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라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좀 검증이 되나요? 그런 거를 한번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종편 시사 토크쇼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이제 하루 종일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이른바 이제 이런 프로처럼 패널들 불러놓고 그렇죠. 얘기를 예. 듣고. 근데 이제 밑에 자막이 흐르거든요. 예. 계속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막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방송 안에 있는 그 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막을 다 이제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이유가 종편을 보시는 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틀어놓고 크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주로 자막을 보죠. 예.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4월 5일에서 4월 11일까지 예. 채널A의 뉴스 특급과 정치데스크라는 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사실 이 두 프로그램이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약간 정치적인 그 문제를 많이 좀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서 이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해본 결과 그 문재인 관련 의혹 자막은 의혹의 내용을 최대한 아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그런 자막이 나오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관련한 의혹은 문재인 후보 또는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는 그런 자막을 쓰더라는 거죠. 의혹도 객관적 팩트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 하고 네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그쵸. 뭐가 의혹이 의혹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막을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채널A 정치데스크가 4월 6일 날 내놓았던 예. 그 문 후보 아들 특혜 논란 자막이 55회였습니다. 55차례를 내보냈는데 오호. 이 중에서 문 후보 측의 입장을 전한 자막은 10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막 속에서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약간 카더라성 그런 의혹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그런 의혹도 예. 계속 물음표 처리를 해서 하는 그런 자막이 11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면 말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그 다음날 4월 7일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안 후보 딸 의혹과 아내 특혜 채용 의혹이 예. 나왔거든요. 근데 요것도 54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날 55회에 민주당에는 55회가 나왔다면 기계적 중립을 54회로 또 맞췄나 예, 보네요. 맞춥니다. 예. 맞추는데 이 중에서 자막의 사례를 들어보면 민주당 측 안 교수 임용 당시 자격 미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기에. 예, 이런 식의 자막들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민주당 아침 회의부터 안 때리기 강공, 안풍에 놀란 민주당 안철수 딸까지 거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안 후보 때리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좀 딸까지 그럴 정도면 니네 좀 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네.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네네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자막만 보더라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제일 재밌었던 게 예. 여론조사가 이때 이제 안 후보가 약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4월 4일서부터 치고 올라간다라고 예, 이제 예. 물론 그 여론조사 KBS하고 연합뉴스인데 그 여론조사는 결국 1,500만의 그 과징금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예. 양자구도에서도 안이 약진하고 있고 예. 다자구도에서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보도가 나오던 4월 첫째 주.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너무나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선거 시기에 한 달 전,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가 거의 굳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자막을 마구 내보내요. 그러면서 제목이 안철수 서울 충청서 문재인 앞서라는 제목의 자막을 한번 내보낸 다음에 계속 그대로 있으면 쑥스러웠는지 다음 자막은 문재인 서울 충청서 안철수의 뒤져. 이렇게 자막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유, 훌륭한. 마치 진짜 예. 무슨 학습지처럼 주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응용 것처럼. 문제 풀 수 있도록. 네네. 굉장히 그 황당한 그런 그 자막들이 많아서 그게 어디 방송국이라고요? 채널A.
예, 거기 출연하지 채널 말아야겠네, 거기. 예? 채널에 출연하시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저는 타이틀만 알고. 그 자막에서 이 자막의 크기, 네. 글자의 크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정성 척도도 맞아요. 저는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색깔 네, 배치까지. 색깔. 네. 빨갛게. 그렇죠. 맞아요. 그 종북 논란하면서 그 종북을 빨간 거라면 저놈들 빨갱이네. 예, 그렇죠. 그 자막에 대해서는 야. 북한 방송도 저렇게 안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종편 채널에서 주로 타겟으로 삼는 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 좀 귀도 어둡고 그래서 글자 잘 보이게 그렇게 크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참 오지랖도 넓으세요. 글자가 사람들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도 문제지만 그 전에 어떤 이슈를 다루느냐 그거 자체도 또 편파적일 수가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어제 대선 TV 토론할 때 홍준표가 계속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동성애로 프레임을 가져가거나 뭐 이 노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로 가져가거나 또 뭐 이 북한 문제, 안보 어떻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제를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어떤 진보 개혁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슈의 쏠림도 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 그 자막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관련돼서 그 총점이 제가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예. 해보잖아요. 마이너스 423점이었어요. 자막이? 네, 자막에서. 이야. 근데 국민의당 자막은 플러스 81점이었습니다. 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거의 신문방송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자막으로 이 유불리를 자막으로 보면 승부하는데 그 지금 고 기자가 농담 비슷하게 살짝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자막 보고 식당에서 그렇죠. 자막 보거든요. 네. 저희들도 식당에서 많이 안 들리니까 예. 자막만 봐요. 그리고 이 TBS는 지하철에 나오는데 오디오 자체를 완전히 꺼버려요. 자막으로만 그렇죠. 봐요. 네네. 예? 이 자막에다 이런 거 써야 돼. 정봉조 TBS 품격 시대 최고의 방송으로 입증 중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그 패널들이 하는 말을 요약해서 자막이 나갈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착각을 하죠. 전혀 네.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작가들이 이제 막 써준 그런 자막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게 나가는데 그 자막의 그 어떤 주제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유리한 그런 내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데 거죠. 제가 이제 방송사와 무관하게 네. 또 프로와 무관하게 대체로 이제 작가들 특히 이 시사 작가들 보면은 네.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좀 이렇게 진보적이거나 개혁적 성향이 의외로 무척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종편에 근무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촛불 들고 나오는 이런 또 이제 배신자 그 프레임도 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그걸 뽑을 때는 개인적 이런 견해보다도 데스크에서 지시하는 대로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은 예. 조선일보의 제목을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종편의 많은 그 작가분들이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제목을 잘 잘 뽑는다고 뽑죠. 생각하시고 그 자막 그러니까 그 제목을 흉내내서 이렇게 조금씩 고쳐서 변형을 줘서 많이 하고 있다고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이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자막을 달고 하는 그런 경황은 없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자막을 맡은 사람들이 담당 뭐 작가가 하든 이제 기자가 하든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그 전에 방송에서 자막을 왜 그렇게 뽑았어라고 한두 번 질책을 그렇죠. 당하면 예. 아 데스크가 뭘 원하는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거기에 입맛에 맞게. 그리고 또 자막이 예.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극적인 또 자막으로 그렇게 네, 흐르고 맞아요. 있고요. 한눈에 확 들어오는 우리 자막 얘기하니까요. 우리 저 PD가 자막을 안 넣어. 이 양반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거기에서 보수 세력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정치할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이를테면 외부자들의 전효옥 전 의원이 하는 발언을 보면은 예.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죠. 정말 맞는 말만 하고 예.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정치를 할 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그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것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선 입장에 본인이 선 자리에 그리고 본인이 대변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자막에서도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접할 때는 정말 진보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종사하는 프로의 성격에 따라서
그에 맞게 자막을 뽑는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면접을 스스로 주는 거죠. 이건 그냥 일로서, 업으로서 내가 그냥 즐기듯이 하는 일이고 나는 생각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자막이 주는 그 엄청난 폐해나 어떤 그런 이 편파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의식을 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제 준비한 것 중에서 예. 오늘 방송에서 원래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막 얘기하니까 예. 나온 건데 태그 있잖아요. 태그 해시태그라고 교수 예. 기사에 태그를 예. 많이 태그를 걸거든요. 걸죠. 근데 이 태그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걸 저희가 하나 뽑아봤는데 아주 첨단 장난질을 하네요. 예. 이제 페이스북에 언론사들이 다 페이스북에 자기 뉴스 페이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면서 요즘 문재인 침해설이 은근히 많이 언론에, 그러니까 그 어떤 네티즌 사이에서 막 이렇게 올려요. 예. 그런데 그런 글에서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기사를 하나 올리면서 그 기사에서 뭐라 그러지? 문재인 침해로 해시태그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사의 내용이 제목이 대선 토론 문, 이재용, 이재명, 유승민, 유시민으로 잘못 불러.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 말실수한 걸 문 후보가 갖고. 말실수한 것을 쭉 엮어가지고 기사를 하나 올리는데 그 기사의 해시태그가 문재인 침해설인 거예요. 야. 그리고 거기에 또 두 개의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리고 3D 프린터 논란 이렇게 해서 이걸 치면은 그게 며칠째인가요? 이게 4월 13일 날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올라간 글이고요. 예. 기사도 4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그게 TV조선이 네.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종편? 이거는 승인 이후에 나온 보도죠. 승인 이후에 나온 네네. 보도죠? 네네. 이걸 보고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조선일보 침해? 네, 조선일보 간이 배 밖으로.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네. 사실 이번 대선 후보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세우고 치매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한 후보가 네. 문재인 후보인데 네. 예.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치매 문제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어떤 나쁜 뉴스에 의해서 치매설이 나와버린 그건 정말 이게 어떤 언론의 병폐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악의적으로 선전할 수도 있네요. 본인이 치매에 걸려갖고 치매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 예. 거기에 댓글이 뭐 엄청나게 악의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저는 최소한 언론사의 페이스북이라면 공식적인 페이스북이라면 이런 기사는 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안 올려야 되는데 중앙일보도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제목이 문재인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란 이런 제목의 그러면서 내용들을 8가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 이런 걸 했을 예,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의 내용이고요. 그 기사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기사의 제목은 문재인 침해 의혹 제기한 블로거 근황이에요. 근데 근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날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체포가 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면 이게 가짜, 침해설이 아하, 가짜라는 게 예. 입증되잖아요. 근데 블로거 근황 이런 제목, 애매한 제목을 뽑아서 뭐지 이게? 예. 기사를 그리고 사진도 전부 문재인 후보가 졸고 있는 사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수준 낮은 네거티브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수준이 낮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감각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SNS는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SNS에서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러니까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강이나 바다에 가보면 보이잖아요. 물이 어디 고깃대가. 있는지 보인다면서요? 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몰려들게 하는지 어떻게 떡밥을 던질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쪽에 종사해 보면은 그런 이제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 그런 사람들의 사실은 선의에 기대는 것보다 악의에 기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디어의 SNS를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악의를 발휘하면 안 돼요. 악의를 발휘하면은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미디어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그리고 신뢰성을 없어요. 잃잖아요, 점점 더. 예. 결국은 지금은 악의적으로 해서 조금 결과가 뭔가 오는 듯한 달콤함이 있지만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 언론사를 그리는 거 그 아니에요? 달콤함에 넘어가 있는 것이 자막으로 나타나고 해시태그에 나타나는 거죠. 자막과 네. 해시태그.
오늘 밥값 하시는데 SNS에 대해서 좀 전문가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네,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SNS 너무 재밌어서 제가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재밌게 잘 쓰세요. 나중에 제 캠프 명함 드릴 테니까 제 캠프로 놀러 오시죠. 저기 그 손석희 사장님이 어제 문재인 후보의 제안을 거절하던데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거절하겠습니다. 뭐 거절하는 게 멋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가? 네, 그 국민 추천제를 하겠는데 국민들이 추천하면 손석희 사장님도 거절하지 마시고 내각으로 이렇게 들어와 달라 부탁을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거절하겠습니다 이래? 뭐 비슷한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캠프에 안 오시겠다는 걸 거절한 거죠? 자, 또 아시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안보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안보 문제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네. 이거에 따른 이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저랑 마음이 딱 맞으실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주의 나쁜 보도를 저희가 선정해요. 매주. 어허. 그래서 예. 일주일치의 보도 중에서 나쁜 보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나쁜 보도를 이제 월요일 날 어제군요.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의 나쁜 보도의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조중동에, 그러니까 신문 나쁜 보도, 방송 나쁜 보도 따로 하는데 신문 보도가 조중동의 안보 공세가 뽑혔습니다. 근데 1위가 주적 논란 부추기는 조중동의 사설 칼럼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가 중앙일보의 송민순 쪽지 공개한 단독 인터뷰 보도 2건. 이게 이제 2위로 선정이 됐고요. 3위가 전쟁 불사론을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칼럼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보도를 보시면 그냥 절반은 이 안보 논란, 그리고 절반은 네거티브. 예,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계속 부추기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합당이 아니죠. 이제 예, 단일화. 후보들 단일화, 후보 단일화 이전에는 단일화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것으로만 하다가 요즘은 굉장히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안보 관련돼서 또 나쁜 보도, 지난주에 나쁜 보도로 방송 보도가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MBC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MBC가 아까 격차가 30점으로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MBC의 지난주에 1위 가장 나쁜 보도로 선정된 것은 제목이 이산가족 상봉, 특혜, 북한의 의도는? 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문재인 후보의 이산가족 상봉 특혜 의혹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도였고요. 2위가 북한이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MBC 북노골적 선거 개입 안철수 정조준이라는 4월 19일자 보도였습니다. 이게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문재인 호남 홀대론의 실체를 확인해보겠다. 라면서 내놓은 문재인 후보 호남 홀대론 실체는이라는 4월 19일자 기사였습니다. 이 세 개의 기사가 사실상 겉으로는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의혹을 점검해 보겠다, 팩트를 체크해 보겠다라는 식의 그 겉으로는 후보 검증 보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카더라성 그리고 이제 타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 또 국민의당에서 이제 뭐 묻는 것, 이런 것들 타당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전하는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보다는 의혹 제기가 주로 되고 있고 타당의 문제 제기를 언론사가 소화해서 검증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종의 흑색 선전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 MBC가.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판단의 기준은 언론,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얻는 정보입니다. 아까 악마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악의적인 뉴스를 하는 언론사는 앞으로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예를 들면 민주당 내분에 휩싸여. 그런 식의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뭐 문재인 후보의 어떤 네거티브성 제목을 계속 뽑아낸다거나 이런 식이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경선이 매우 흥행이 됐다, 대박 그런 식의 제목을 예를 들어서 뽑아내는. 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송민순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이렇게 하면 부정적이죠. 네, 그렇죠.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격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 격차가 제일 큰 방송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예. 그 격차 제일 지금 큰 데가 평균 총점 차이는 방송에서 지금 약 한 150점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점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마이너스 56점이었는데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1점으로 4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 TV조선이. 그런데 MBC 같은 경우에는 30점. 이게 2위예요, MBC가. 예. 3위가 MBN 29점. 그리고 4위가 채널A 24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종편이 지상파보다는 좀 더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요. 예. YTN도 좀 그럴 것 같은데 YTN은 안 났나요? 예, 많이? 저희가 근데 YTN하고 연합뉴스 TV를 이번 모니터에서 좀 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 여기가 보도 전문 채널이어서요. 저녁 종합 뉴스만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저녁 종합 뉴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보도가 사실은 YTN과 그쪽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똑같이 그 잣대를 댈 수가 없고요. 저희가 자주 해봤는데 YTN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기계적 균형은 잘 맞추는 편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뭐 MBC가 탄핵 이후에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말고 후보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나요? 후보들에 대한 조사. 예, 문재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신문 보고 이른바 진보 언론 쪽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은 때리고 안철수는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좀 검증이 되나요? 그런 거를 한번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종편 시사 토크쇼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이제 하루 종일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이른바 이제 이런 프로처럼 패널들 불러놓고 그렇죠. 얘기를 예. 듣고. 근데 이제 밑에 자막이 흐르거든요. 예. 계속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막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방송 안에 있는 그 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막을 다 이제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이유가 종편을 보시는 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틀어놓고 크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주로 자막을 보죠. 예.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4월 5일에서 4월 11일까지 예. 채널A의 뉴스 특급과 정치데스크라는 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사실 이 두 프로그램이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약간 정치적인 그 문제를 많이 좀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서 이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해본 결과 그 문재인 관련 의혹 자막은 의혹의 내용을 최대한 아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그런 자막이 나오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관련한 의혹은 문재인 후보 또는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는 그런 자막을 쓰더라는 거죠. 의혹도 객관적 팩트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 하고 네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그쵸. 뭐가 의혹이 의혹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막을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채널A 정치데스크가 4월 6일 날 내놓았던 예. 그 문 후보 아들 특혜 논란 자막이 55회였습니다. 55. 그 민원연이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보도의 제목을 보고요. 제목 안에 정당 관련된 제목을 뽑았는데 그 제목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면 플러스 1점을 주고요. 아하. 불리하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예. 이런 방식으로 모든 기사에서 제목에서 그 유불리를 따져보는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문의 경우에 저희가 해보니까 3월 20일부터 신문은 4월 22일까지 5주간 신문 보도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는 총 마이너스 48점이 나왔어요. 불리하게 보도하면 마이너스 1점. 네네. 유리하게 보도하면 플러스 1점. 예. 그런데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를 더 해보니까 마이너스 48점이 나온 거예요. 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6점이 나왔습니다. 오호. 뭐 자유한국당도 마이너스 32점, 바른정당은 플러스 14점 예.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격차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격차가 그러네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사량도 적은데 마이너스 2점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개 방송사,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저 나오네요. 그 도표가. 네네네. 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총점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마이너스 205점. 어마어마하죠. 예.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점입니다. 방송은 제목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리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이너스의 격이 다르다는 거죠. 카운팅이 민주당은 마이너스 205,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56 해서요. 일테면 제목이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일테면 한두 개 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소개. 기억나는 제가 지금 대로. 예. 그러니까 제가 차례를 내보냈는데 오호. 이 중에서 문 후보 측의 입장을 전한 자막은 10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막 속에서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약간 카더라성 그런 의혹 아하.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그런 의혹도 예. 계속 물음표 처리를 해서 하는 그런 자막이 11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면 말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그 다음날 4월 7일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안 후보 딸 의혹과 아내 특혜 채용 의혹이 예. 나왔거든요. 근데 요것도 54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날 55회에 민주당에는 55회가 나왔다면 기계적 중립은 54회로 또 맞췄나 예, 보네요. 맞춥니다. 예. 맞추는데 이 중에서 자막의 사례를 들어보면 민주당 측 안 교수 임용 당시 자격 미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게. 예, 이런 식의 자막들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민주당 아침 회의부터 안 때리기 강공, 안풍에 놀란 민주당 안철수 딸까지 거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안 후보 때리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좀 딸까지 그럴 정도면 니네 좀 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네.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네네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자막만 보더라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제일 재밌었던 게 예. 여론조사가 이때 이제 안 후보가 약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4월 4일서부터 치고 올라간다라고 예, 이제 예. 물론 그 여론조사 KBS하고 연합뉴스인데 그 여론조사는 결국 1,500만의 그 과징금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예. 양자구도에서도 안이 약진하고 있고 예. 다자구도에서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보도가 나오던 4월 첫째 주. 그러면서 예, 이 여론조사를 너무나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선거 시기에 한 달 전,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가 거의 굳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자막을 마구 내보내요. 그러면서 제목이 안철수 서울 충청서 문재인 앞서라는 제목의 자막을 한번 내보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YTN의 문제는 사실은 깊이 있는 보도가 없을 뿐이지 기계적 균형은 나름 굉장히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졸지 마시고요. 조지. 이쪽하고 얘기하고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오늘 계속 저는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랬어요? 네. 오늘 제 이 소개 태도도 지금 이쪽에는 플러스 2점, 여기 마이너스 2점이에요. 계속 부정적 소개를 하는 거야. 졸지 마시고요. 시사 저널이라고요? 잠이 깨네요. 예. 자, 이렇게 보도를 하면 이제 저기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들이 이런 시민사회에서 우리 감시하고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런 영향 받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번에 이 TV조선 재승인 때처럼 예. 정말 그 회사의 아주 절실한, 결정적인 예.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게 지적을 당해야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예. 영향을 주는 평가를 할 때 그들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 정량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이제 참고 자료로 충분히 기능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언론이 이 지켜야 할 이제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 본분에서 이만큼 멀어졌다라는 게 환기될 때 네.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일선 기자들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은 좀 부끄러워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